40대 그 왜냐하면 이때 이 뭐 어떤 것들을 풀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내 인생이 굉장히 불안해질 것 같은 거예요. 시나리오 한 편 쓰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지 아세요? 혹시? 영화 시나리오 한 편 쓰는데 보통 2년이 걸립니다. 지금 영화를 쓰겠다고 딱 앉으면 2015년이니까 2017년 정도에 시나리오 완성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건축학 개론도 시나리오 10년 전에 쓴 겁니다. 제 걸 보시면 나 연배가 좀 있으면 알 텐데 나름 첫 번째, 두 번째는 괜찮았어요. 작업 정석도 한국으로 치면 230만 그 정도 해가지고 제가 보너스도 그 당시 돈도 1억 이상 받고 이랬는데 두 사람이 다 쫄망하고 그 다음에 패션왕을 다급하게 분당 전셋값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죠? 전셋값 마련을 위해서 과감하게 나섰다가 굉장히 지금 멍해가 되어서 빨리 다음 영화로 이 패션을 덮기를 바라고 있고 뭐 그러면서 다음 중국 영화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제가 제 자랑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것도 왜 연대기를 짚어놨느냐면 제가 영화적 이제 터닝 포인트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전직의 기회가 있거나 뭐 이런 어떤 시기가 있잖아요. 그 어떤 두 번째 기회가 온다거나 그 지점이 어디냐면 여기 봐 여기 사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오감도까지 가다 보니까 이제 그 30대 후반이 다 돼가는데 나의 이 스토리에 관련된 문제는 아까 그 세 분 감독님처럼 이 언제 영화를 찍을 수 없는 이 답답함 이 고통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게 이제 30대 후반, 40대 초반 그 사이인데 제가 그때 그래가지고 모 대학에 이제 박사과정 스토리로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30대 후반, 40대 그 왜냐하면 이때 이 뭐 어떤 것들을 풀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내 인생이 굉장히 불안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나리오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미드 포인트에서 중간에 인생의 절대고비거나 어떤 강력한 적대자가 나오거나 아니 협조자가 나와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그 비책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뭐 80으로 기준해서 한 40 정도니까 이때 뭔가를 해결하고 나가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영화에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됐죠.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 저에게 정확하게 맞는 성경과도 같은 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도 여러분 다들 알다시피 스토리 관련된 과를 지나가셨거나 공부를 하신 분들 다 한 번씩 거치게 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발견하게 된 거죠. 시학은 말 그대로 시학이 아니라 시라는 것은 스토리라고 번역하시면 되고 모방이란 개념은 표현이란 개념으로 하면 되고 이야기나 뭐 이런 계열들은 하여튼 스토리라는 개념으로 치환을 하시면 다 이해하게 되는 사실 그렇게 두꺼운 책을 읽어보실 필요도 없고 한번 제일 싼 책을 아니면 혹은 도서관에서 빌리셔서 보시고 10장까지 정도만 읽으시면 됩니다. 27장까지인가 있는데 그 뒤는 사실 잡다한 기술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10장까지 정도 읽으시면 되고 그게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그건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 이것이 저에게 리즈너블하게 와닿은 이유가 뭐냐. 자, 프로그램들이 쫙 이렇게 있습니다. 다 누가 나오는 프로그램이죠? 다들 나석이 좀 뻘쭘하셔서 말을 안 하시지만 유재석이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제가 오늘 마련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핵심 문장이 다 있습니다. 뭐다? 제일 재밌는 스토리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러닝맨이 제일 많이 움직이고 도전합니다. 시청률이 높습니다. 러닝맨이 그 다음으로 움직입니다. 시청률이 낮습니다. 나는 남자다. 유재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없어졌죠. 놀러와 유재석, 김원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없어졌죠.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또 프로그램 하나 있는데 동상이몽 생각해 보시면 사연의 당사자들이 움직입니다. 유재석은 앉아 있지만 이해되시죠? 오늘 할 이야기는 그겁니다. 움직이면 재밌는 거고 움직이지 않으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액션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을 붙였고 제가 나중에 책을 낸다면 액션 스토리텔링으로 책을 한번 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시학을 읽어보실 분들 기억나시겠죠? 맞아. 저랬어라고 깨달으실 텐데 스토리의 재료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행동의 모방은 표현으로 바꾸면 된다고 그랬죠. 스토리는 행동의 표현이므로 반드시 하나의 전체 행동을 표현해야 한다. 이 말을 바꾸면 네가 글을 쓰려면 움직이는 사람을 써야 되고 그 움직이는 행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쭉 나가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부터 계파가 이제 나뉘는 거죠. 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작을 읽어보시면 스토리의 기본 요소 6가지를 설명합니다. 플롯, 캐릭터, 백그라운드, 대사, 지문 이래가지고 6개 나오는데 선생님이 그러셨죠. 플롯이 스토리의 제1 기본 요소다. 저는 그쪽 계파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시나리오 책 관련돼서 읽어보시면 캐릭터 중심의 시나리오 쓰기, 얼터너티브 수많은 계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플롯 중심의 구조주의적인 계파에 있는 것이 저쪽 계파의 논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인이 작가로 바꾸면 됩니다. 작가가 극적으로 통일된 이야기에서 다루어야 하는 소재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임을 강조합니다. 주인공의 삶에서 하나의 강력한 극적 행동을 이끌어 보여내줌으로써 당신은 주인공을 그려낼 수 있다. 이 말은 반대로 하면 당신의 주인공은 반드시 극적 행동을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소리인 거죠. 즉 스토리저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 행동이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실 수는 없잖아요. 이제부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취업 인터뷰를 가게 되고 거치신 분들이 있고 이제 가야 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가게 되면 항상 질문을 하게 되죠.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이세요? 평범한 사람. 이러면 취업에서 탈락이죠. 그죠?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전 예전에 학창시절에 뭐뭐뭐를 했고 현재 뭐뭐뭐를 하고 있으며 만약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뭐뭐뭐를 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한다가 정거예요. 한다가 내가 창조하는 캐릭터의 스토리인 거고 뭘 한다가 스토리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뭐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 봅시다. 여기 중에 자기소개서를 써야 될 분들 혹은 남몰래 여기 와서 전직을 꿈꾸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다른 회사 전직을 하시려면 또 자기소개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평범한 자기소개서 혹시 인사팀 계신 분들 있나요? 아니면 인사팀이라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떤 게 좋은 자소서일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인 자소서는 이렇죠. 저의 예를 들면 1967년 부산 어디여서 태어나 어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 사랑을 듬뿍 자라고 컸으며 대학 때는 뭐를 했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뒤에 대학 시절 뭐뭐 했고 빼고는 뭡니까? 다 스토리가 아닌 거예요. 액션이 아닙니다. 자랐고 무슨 액션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잘하는데. 저도 잘하지만 강아지도 잘해요. 뭘 한 건 아니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쪽 계파에서 하는 논리는 뭐다? 이런 식의 상황에 대한 상태에 대한 자소서를 쓰면 재미가 없다는 게 우리 쪽 계파의 논리죠. 예를 들면 자소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공을 뻥 찼습니다. 첫 문장이 그런 거죠. 커다란 전광판에 맞고 떨어졌어요. 바로 그 전광판이 삼성전자였습니다. 제 운명과 삼성전자는 그때부터 연결되었던 거죠.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액션으로 연결되면 어텐션이 됩니다. 자라났고는 어텐션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보시면 성장영화라는 장르가 수업 시간에는 있습니다. 최근에 성장영화 보신 적 있나요? 한 연배 있으신 분들은 한 15년, 20년 전에 제8일요일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빌리 엘리어트 이런 게 있었죠. 요즘 없어지지 않았나요? 왜 없어졌겠어요? 재미가 없어서 없어졌어요. 액션이 없기 때문에. 설마 의심을 하시겠지만 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중에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보고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생각해 보시면 현재 시장 상황은 SWOT 현재 이렇고 우리 상태는 이렇고 포지셔닝이 여기입니다.까지 다 하시잖아요. 이건 스토리입니까? 스토리가 아닙니까? 환경이잖아요. 상태는 스토리가 아니죠. 액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 쓰실 때 과연 내가 아니면 우리 조직이 우리 부서가 어떤 뭐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를 생각하시면 어텐션이 되는 보고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양한 장르를 다시 한번 짚어보시죠. 멜로 영화, 휴먼 영화, 코미디, 스릴러, SF 액션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가서 8천 이상 내시고 보는 영화들은 어떤 영화들이죠? 스릴러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시면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사들이나 막 애들이 막 뛰어다닙니다. SF는 지구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막 하거나 움직이죠. 대부분. 코미디는 슬랩스틱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액션이 좀 있죠. 그죠? 휴먼 영화들은 잔잔한 아까 성장 영화들은 되지 않지만 국제시장처럼 전 한국 역사를 담아서 베트남에도 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액션이 있는 것들은 그나마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움직임이 없는 건 여전히 멜로일 확률이 높죠. 그죠? 여기서 좀 빠져 있는 게 액션 중에서도 스포츠 영화들이 또 있습니다. 스포츠 영화들은 간간히 있잖아요. 생각해 보시고 우승순부터 국가대표까지. 근데 이거는 그 스포츠 영화들은 생각해 보시면 오리지널 시나리오가 거의 없습니다. 다 실화가 있습니다. 실화. 국가대표부터 심지어 글러브란 영화까지 다 실화입니다. 감사용부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스포츠 영화는 액션 영화인데 왜 없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영화는 그 논란을 방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쪽은 성장 영화 개념이 되게 큽니다. 은퇴했던 혹은 누군 코치가 신인 영재를 발굴해서 다시 가서 우리가 뭘 다시 한다. 이런 어게인 개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보시면 스포츠 영화는 다 코치들이 있습니다. 그 코치가 자기의 과거의 모습이었던 것 같은 얘들을 안고 같이 다시 성장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이 성장 영화 개념이어서 액션이 있긴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르를 나열한 이유는 뭐다? 자, 이제부터 보세요. 액션 멜로, 액션 휴먼, 액션 코미디, 액션 스릴러, 액션 SF. SF 액션인데 액션이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액션 잘 생각해 보시면 저 장르가 단순의 장르일 것 같지만 액션이 다 들어가 있는 장르들은 다 복합으로 콤보로 2배 이상 효과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생각을 해보시면. 움직이는 것들은 무조건 다 재밌는 겁니다. 장르를 봐도 그렇고. 액션 스릴러 이런 것들이 잘 되지 그냥 단순하게 느와르풍의 스릴러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기자들을 액터라고 부르죠. 왜 액터죠?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스토리를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액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연기를 하는 사람이 액터가 아니라 스토리를 재현해 주는 사람이 액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를 하죠? 레디, 액션 촬영을 합니다. 왜 하는 거죠? 액션을 해서 움직여야 스토리가 완성되니까 왜 움직여? 이건 스토리인 거죠. 스토리를 만들자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니 인생이 풀리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는 무조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자, 오늘 열심히 한번 움직여보자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앞으로 레디 액션이나 큰 소리 치면서 제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 갈 테니 여러분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한참 멀은 곳 그곳은 그대 위한